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스포츠 사회학 세 번째 시간이죠. 바로 스포츠와 경제입니다. 그래서 스포츠와 경제는 어떤 현상이 있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업주의와 스포츠예요. 그래서 상업주의 스포츠의 출현과 발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어떻게 출현하고 어떻게 발전했는지. 자, 첫 번째는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서 더 많이 상업주의가 발전했더라 라는 얘기고요. 다음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 내에서 조금 더 출현하고 발전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 다음은 스포츠 기반 시설 구축에 가능한 거대 자본이 더 투영된 그런 곳에서 출현이 더 많이 되고 또 발전을 했더라. 그리고 소비 문화와 사회 계층이 좀 더 풍부한 곳에서 발전했더라. 그리고 교통과 통신이 발전을 하면 그만큼 상업주의 스포츠가 출현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상업주의에 따른 스포츠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첫 번째, 본질의 변화가 있어요. 본질의 변화. 그래서 규칙, 아마추어리즘의 퇴조, 그리고 제도,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변화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농구가 어때요? 전반, 후반 이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이거를 기업들이 스폰을 하면 기업들이 더 광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쿼터제, 4쿼터로 나눈 거죠. 2개에서 4개로.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원래 생략적으로 사람이 가장 최고의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시간이 오후 때, 오후 한 2시에서 한 5시, 6시, 이때가 가장 생략적으로 되게 막 좋은데, 결승전 언제 열려요? 다 저녁에 열리죠. 뭐 7시, 8시, 9시, 10시. 그 나라에. 왜? 그때 사람들이 직장에서 퇴근하고 봐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봐야지 상업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결국엔 뭐예요? 본질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죠. 다음은 조직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업주의는 스포츠 경기가 기획되고 조직되는 방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자체보다 다양한 볼거리,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이벤트 성격의 조직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어요. 이제는 단순하게 경기만 다루지 않죠. 경기를 앞서서 어떻게 흥미진진하게 만드느냐,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식전 행사로 뭐 에피타이저 같은 그런 막 경기들, 아니면 무슨 가수가 나와서 공연하고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목적의 변화가 있어요. 인간의 내면적 성취를 추구하는 아마추어리즘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프로페셔널을 보다 더 추구하는, 즉 이거죠. 이거. 아마추어리즘은 그냥 순수한 거예요. 내 건강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죠. 그런데 프로스포츠는 어때요? 이런 것들을 더 조직화하고 경쟁화하면서 결국 이윤 추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자꾸 첨차 변해가니까 스포츠 선수가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넘어가면 프로페셔널해지는 거죠. 더 전문화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기술 및 경기의 변화예요. 스포츠 기술 발전이 일어나면서 경기력의 평준화, 그리고 TV 중계를 위한 시간 변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도 어떻게 보면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규칙 변화의 4가지 원칙이 있어요. 속도감 있는 진행, 득점 체계의 다양화, 휴식 시간 부여, 종목에 따른 어떤 변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루즈하게 가면 사람들이 이제 딱 안 봐. 광고도 15초 짧게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이목을 딱 15초 이상 끌기가 힘들어. 20초, 25초 넘어가면 힘들어. 강의도 똑같아요. 너무 길어지면 안 돼. 임팩트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득점의 체계도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골 넣으면 1점 이게 아니고 어디서 넣으면 1점, 어디서 넣으면 2점, 어떻게 넣으면 3점, 다양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더 몰입시키는 거죠. 그리고 휴식 시간을 부여해서 휴식 시간은 어때요? 광고할 수 있는 시간을 쪼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포츠 조직의 세계화 등을 결국에는 뭐예요? 상업주의가 스포츠를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출 문제가 나왔느냐 한번 살펴보면, 코클리의 상업주의에 따른 스포츠 변화 예시인데, 스포츠 조직이 변화를 해. 스포츠 조직은 경품 추천, 연예인의 시구와 같은 의저 행사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스포츠 목적이 또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아마추어리즘보다는 흥행에 입각한 프로페셔널리즘을 좀 더 추구하는 그런 경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기출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참고하시길 바라요. 자, 다음은 프로스포츠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순기능이에요. 스포츠 대중화의 역할을 했죠. 순기능이에요. 사실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스포츠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 이미 정치에도 관심 없어. 사회에 관심 없어. 스포츠에만 매진하는 인구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과거에 미국에서 잠깐 살아본 적이 있는데 그냥 뭐 미국 사람들은 스포츠에 열광하는 게 엄청납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아마추어의 발전까지도 더불어 일어나게 해요. 그리고 여가를 선용하는 데 많이 활용되고 심지어 지방경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지만 이미 스포츠가 발전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오히려 막 스포츠가 더 많이 왕성하게 발전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역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기능은 뭐냐? 물질 만능주의와 사행심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아마추어리즘이 퇴조해요. 발전을 이루기도 하지만 퇴색되고 퇴보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도 있다. 그리고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의 격차를 보다 더 심하게 하고 있다. 저는 학자로서 개인적으로 이게 상당히 문제라고 보는데 인기가 없는 종목들은 어때요? 그만큼 지원도 적고 점점 선수들이 빠지니까 퇴화하는 거죠. 근데 사실 스포츠는 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잘 되는 스포츠, 인기 스포츠에서 약간의 어떤 뭐 돈이라든지 그런 뭐 것들을 재원들을 비인기 종목에 조금 이렇게 도와주는 형식도 저는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는 개인적인 시각이 좀 있어요. 자, 다음은 프로스포츠에서 시행되는 제도들입니다. 자, 이것들도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보류조항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 일정 기간 선수들이 자유로운 계약과 이적을 막는 제도로 선수단의 운영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다음은 최저연봉제. 신인 선수와 계약을 할 때는 최저연봉을 보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알바할 때 최저 시급제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셀러리 캡이라는 게 있어요. 선수와 연봉 계약 시에 또 연봉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예요. 그래서 한 선수의 연봉과 구단 내 선수들의 총 연봉을 모두 포함해서 셀러리 캡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좋은 선수 막 땡겨와서 돈 벌려고 해도 셀러리 캡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트레이드가 있습니다. 프로구단 사이에 선수와 선수 또는 현금과 선수를 서로 주고받는 제도를 트레이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드래프트는 무엇이냐? 리그 내 모든 팀의 전력 평준화 그리고 팀 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각 팀에서 선발하고 싶은 신인 선수를 지명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계약금 인생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안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유계약이랑 FA라는 것이 있어요. 자유계약. 그래서 처음 계약이 정해진 팀에서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을 해야 돼. 내가 막 신인 선수를 발굴했는데 1, 2년 만에 나가. 그러면 이 프로구단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활동을 하고 다른 팀으로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도록 자유계약 선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웨이버 조항이라는 거 있어요. 스포츠 구단에서 특정 선수에 대한 권한을 또 포기하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웨이버 조항이 나왔는데 웨이버 조항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프로스포츠 구단이 소속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구단에 해당 선수를 양도받을 의향이 있는지 공개적으로 묻는 제도예요. 그래서 기량이 좀 떨어지거나 또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이런 것들을 당한 선수들을 방출하는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상업주의와 스포츠의 세계화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선 첫 번째 상업주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주의는 스포츠 산업이 수입원, 즉 스포츠 용품 판매, 그리고 방송 중계권료, 그리고 입장권 수익 등 이런 것들을 증대하기 위해서 세계 여러 국가로부터 진출해서 스포츠를 세계화하는데 촉진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화의 특징은 스포츠 시장의 경계를 국경을 초월해, 즉 나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국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해서 전 세계로 확대시키고 있어요. 다음은 세계인들에게
표준화된 스포츠 상품과 스포츠 문화를 소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불평등의 문제가 또 야기되는, 즉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촉발하기도 하고요. 또 서구 스포츠 중심, 그게 무슨 말이냐, 선진국 중심으로 스포츠가 발전하고 선진국들이 다 가져가는 그런 조금 문제점들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기와 서던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스포츠 노동 이주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유목민형. 그래서 종목의 특성상 국가 간 이동이 발생해서 흥미로운 장소를 돌고 돌면서 스포츠를 즐기는 유형을 얘기하고요. 다음은 정착민형. 영구적인 거주지를 가지고 약 1년 주기로 이어지는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개척자형이라 있어요. 새로운 영역, 그리고 운명, 진로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개척하고 만들어가는 유형의 그런 노동 이주가 또 있고요. 다음은 귀향민형이 있어요. 스포츠 노동 이주로 해서 해외로 이주했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유형을 얘기하고요. 다음은 추방자형이 있어요. 자국에서 운동선수로 활동이 어려워서 망명하는 유형이 있고요. 다음은 용병형이 있습니다. 경제적 보상을 우선시해서 돈 버는 데만 관심이 더 있는 유형을 우리는 흔히 용병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스포츠 메가 이벤트의 경제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사회적 기능, 첫 번째 긍정적인 기능은 무엇일까? 국가 이미지를 강화해요. 그리고 국가 간의 교류를 보다 더 확대합니다. 그리고 기반 시설을 개발하고 국민 의식을 증가하는 등의 긍정적인 기능을 합니다. 뭐가?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그렇다면 부정적인 기능은 뭘까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요. 그리고 사회 질서와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올림픽 기간 같은 경우에 환경단체들이 막 엄청 시위를 많이 하죠. 자, 다음은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경제적 가치예요. 우선 첫 번째, 긍정적인 효과로는 경제 활성화, 그리고 관련 산업의 경제 활력, 그리고 기업의 상품 이미지 개선 등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에 결국 활성화를 가져온다. 자, 부정적인 효과는 뭘까요? 바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죠. 그리고 국제 스포츠 이벤트 후에 오히려 성장률이 감소하는 그런 악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다음은 파급 효과입니다. 고용 창출이 일어나고요. 생산 유발이 일어나고 국가 이미지가 상승하고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는 등의 파급 효과가 있다. 다음은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스폰서십이에요. 그래서 IOC, 올림픽을 주관하는 IOC에서 올림픽 스폰서십을 시행함으로써 기업으로부터 금전 및 물자 등을 제공받고, 기업은 자사의 제품 광고 및 홍보에 올림픽 공식 로고와 휘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뭐 전문적으로는 탑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경제적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포츠와 경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앞으로 더 스포츠가 발전할 수밖에 없고, 제가 그래서 합격 전략 맨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죠. 스포츠는 뭐다? 경제다. 감사합니다.